자, 이 작업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업은 우리가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항상 1작업에서 B4번에서 H12번까지를 항상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문제는 무조건 아마 B4번에서 H12 영역을 사용을 할 거고요. 3작업에 부분합이 나오더라도 해당하는 범위를 사용을 할 거고, 오늘 피벗 테이블도 풀이를 하겠지만 피벗 테이블도 지금 이 범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이 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열 넓이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열 넓이를 조절을 해주시고 문제를 봤더니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저는 지금 아래쪽에 테두리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작업에서 테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테두리가 실선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없는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작업에서 했는 방식 그대로 오는 거라 여기가 안 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테두리 부분 이런 것들은. 근데 다만 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내드린 조건부 서식을 했다면 필요한 부분에 노란색 채우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데이터 막대 스타일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여기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조건부 서식은 이 작업에도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단가가 4만 원 이하이거나 수량이 700 이상인 자료에 무엇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조건을 언급한 필드가 두 가지예요. 단가가 어쩌고저쩌고고 수량이 어쩌고저쩌고다라고 이 두 가지 필드에 대한 조건으로 필터링을 하라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단가하고 수량이에요. 그래서 단가 수량 필드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요. 자, 조건은 B13번부터 입력하세요 되어 있으니까 B13번 셀에다가 단가에 대한 조건은 아래쪽에 언급을 할 거고 수량도 수량 필드에 대한 조건은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자, 해당하는 대로 단가는 4만 원 이하이거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단가가 이하라는 비교 연산자를 적어주고 4만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조건도 수량 아래쪽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수량이 70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상이다 700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단가에 대한 조건과 수량에 대한 조건이 이거나 라는 조건으로 지금 관계 성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이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다른 줄에 적어주거나, 자, 또는 어때요? 단가를 그 아래쪽으로 내려서 서로 다른 줄에 적어주거나 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언급한 필요한 필드는 나란히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나란히 나열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건이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표시를 하지만 이거나 조건이면 다른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본 목록 중에서 이 언급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B18번 셀부터 복사해서 나타내게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복사 위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이 원본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뽑아주세요. 걸러서 결과로 표시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사 위치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 있는 곳에 커서 가져다 놓고요.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갑니다.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서 큰 깔때기 모양이 그냥 필터고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그냥 고급 필터예요. 그죠? 그래서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필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해줬더니 자, 고급 필터 결과를 어디다 놓을 건데, 자, 나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서 결과를 나타내겠다. 자, 목록 범위 찍어봤더니 B2에서 H10번이에요. 자, B2에서 H10번 맞아요.
혹시 여기 셀을 찍어봤을 때 엉뚱한 범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록 범위 깨끗하게 지우고요. 다시 한 번 더 마우스로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록 범위 됐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조건 범위는 단가와 수량의 이거나 OR 조건으로 이렇게 6칸을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번에 나타내 주세요 해서 복사 위치를 B18번에 갖다 놓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세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확인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단가가 4만 원 이상이거나 수량이 700 이상인 것만 온 건지. 자, 단가가 얘는 4만 원 이상 아닌데 수량이 700 이상이라서 왔어요. 지금 한성실업 거래 내역은. 그 다음에 선우전자 것도 4만 원 이하이면서 이하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수량도 7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승인 유통은 수량은 700 이상이 안 되지만 단가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우리가 판매하는 객단가가 4만 원 이하인 걸로 낮은 단가로 파는 것들하고 낮은 것들이거나 또는 많이 팔렸는 그러니까는 700개 이상 팔렸는 거래처가 어딘지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또 표시를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가가 크면 수량이 적게 팔려도 매출은 높게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단가가 낮아서 수량을 많이 팔아야지 매출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업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할 때 이런 고급 필터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과제 채점해 보면 제일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여기까지도 잘 하고 바로 그냥 표서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에 거래번호, 지역, 단가, 수량만 표시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하고 상품 코드와 거래 방식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추출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컨트롤 키 사용하면 부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나머지 거래번호, 지역, 단가, 수량이 보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열넓이 더블 클릭해서 다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자, 2번 문제를 봤더니 표 서식이라는 걸 해주래요. 자, 고급 필터 결과셀. 자, 이게 고급 필터의 원본 목록이고 조건 범위고 결과를 복사 추출해온 결과 항목이에요. 이 결과 셀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채우기 없음이라는 걸 하래요.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글꼴 그룹에 가면 여기 페인트 통으로 셀 채우기, 채우기 색이라고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채우기 없음이요. 채우기 없음으로 투명하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전히 홈 리본 메뉴고요. 스타일 그룹에 가면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표 스타일 보통 4번이라 그랬기 때문에 표 서식에 가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4번 항목, 표 스타일 보통 4번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결과 셀에 표서식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고급 필터 했는데 뭔가 결과가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통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건을 고칠 때 선생님 이하인데 뭐 이상이었는데 이하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하를 이상으로 제가 지금 바꿨어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결과 셀이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조건을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조건과 결과가 보이는 행 머리글을 전체적으로 이 셀 안 잡아요. 셀 말고 행 머리글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삭제를 해가지고 날려준 다음에 다시 조건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조건 제대로 4만 원 이하고 4만 원 이하이거나 700 이상인 거라고 제대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의심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단가와 수량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 단가와 수량 부분에
처음에 입력할 때 오타를 낸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막 금액을 너무 크게 적었다거나 또는 오탈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이 부분에 오탈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기서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1작업에도 가서 고쳐주시고요. 1작업에서 다시 복사를 해서 2작업에다 다시 가져다 붙여넣은 다음에 고급 필터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작업에서 했는 내용을 가지고 2작업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작업에서 있었던 오탈자가 그대로 2작업, 3작업에 가면 따라가면서 계속 감점이에요. 그러면 기능은 제대로 했지만 오탈자 때문에 감점 사항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 고급 필터에서 만약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조건을 제대로 잘 맞게 적었는지, 조건을 제대로 적었다면 조건에서 언급된 필드에서 단가 수량 필드 썼으니까 단가 수량에서 오탈자 난 건 없는지 있다면 1작업에 가서 고치고 다시 붙여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장 수시로 하시고요. 컨트롤 S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작업에는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 문항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아니라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게끔 피벗 테이블을 완성시키세요 하는 게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3작업 갔다가 1작업 다시 가야지 하고 가보면 2작업에서 사용했던 범위가 그대로 블럭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순서가 맞다면. 그럼 그냥 이 순서 그대로 이렇게 블럭이 잡혀져 있는 이 채로 자, 피벗 테이블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죠. 그죠?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 명령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면서 분석할 데이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범위가 1작업의 B4에서 H12 영역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어디다 넣을 건지 위치 선택하래요. 자, 나는 기존 워크시트.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마우스로 아래쪽 시트에 내려가서요. 제 3작업에 문제에서 보면 B2 셀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3작업의 B2 셀이다라고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제3작업 느낌표 절대 주소로 B2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뭔가 피벗 테이블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안쪽에다가 셀에 커서를 두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1작업에서 우리가 사용한 7개의 필드명이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명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오게끔 되어 있고 자, 조건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출력 형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량 및 거래처별로 거래 번호의 개수와 단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봤더니 출력 형태 왼쪽 편에 수량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래처가 한성, 승일유통, 선우전자.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가 세 군데거든요. 주 거래처가. 그래서 거래처가 이렇게 열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열 아래쪽에는 거래번호 개수, 단가의 최대값이라 그래서 거래처별로 개수하고 최대값이 표시가 돼 있죠. 각각. 그리고 왼쪽 편에 수량 기준으로도 수량의 어떤 크기 범위 기준으로도 거래처별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조건과 아래쪽 출력 형태를 참고를 해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여기를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레이아웃 영역에다가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다 놓고 원하는 형태대로 봐주면 돼요. 자, 우선 수량이다라는 필드를 행에다가 가져다 놓겠죠. 그래야 행 레이블 하면서 수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행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행 레이블에다가 수량이라고 제가 적어줬어요. 자, 수량. 자, 그 다음에 수량은 이렇게 행 방향으로 나열이 됐고
자, 한성실업이다, 승일유통이다, 선우전자다라고 하는 거래처는 열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도 열 레이블을 거래처라고 직접 여기 필드명을 적어주겠죠. 자, 그래서 수량과 거래처가 행과 열 자리에 왔어요. 자, 그러면 수량하고 거래처별로 여기 크로스해서 교차되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거래번호 개수와 단가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번호를 끌어다가 값에다가 딱 놔주면 거래번호 데이터는 우리가 텍스트였을 거예요. 1작업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거래번호는 문자와 숫자가 섞인 기호도 섞인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3작업에 가보면 거래번호는 알아서 자동으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단가의 최대값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도 끌어다가 값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단가는 수치 데이터였어요. 1작업 가서 보면 수치 데이터죠. 수치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 값에다가 자동으로 넣으면 기본이 합계라는 항목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보면 최대값 기준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단가 합계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값 필드 설정을 합니다. 이 값에 넣은 필드를 설정하겠다. 자, 가서 자, 합계 단가 괄호 열고 단위원 이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적어주고요. 합계가 아니고 최대값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도 다시 찍고 바꿔주는 게 맞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수량과 거래처별로 거래 번호가 거래 건수, 거래 번호가 어떻게 되고 단가 중에 가장 높은 값은 어떻게 가지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수량이 많은 범위에 몇 건의 거래가 있었고 또는 단가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실제로 판매된 수량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조건이 됐고요. 2번 조건은 봤더니 수량을 그룹을 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량을 그룹을 하라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수량 데이터들 중에 아무 데이터나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하나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클릭을 딱 했더니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수량이 8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일 작은 건 34개에서부터 766개까지 거래했는 수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 제일 작은 31부터 280까지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31에서요. 그죠? 자, 끝이 몇 개까지 돼 있어요? 780개까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개씩 지금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지금 단위가 몇 개씩 되어 있죠? 250개씩인가요?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250개 맞나 볼까요? 자, 단위를 250개 단위로 묶겠다 해서 확인을 딱 해줬어요. 자, 해줬더니 250개씩 기준으로 적게 팔린 거 이제 이 정도 280에서 530개 그래서 780까지 해서 세 군데를 이렇게 묶어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깐 제가 이걸 풀어볼게요. 만약에 방금 제가 그룹을 하면서 31개에서 780개인데 제가 개수 세력 잘못 계산해서 200개 단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잘못 묶여지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잘못 그룹이 묶여졌을 때는 지우고 다시 해야지 또는 뭐 컨트롤 Z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그룹된 곳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지 말고 지우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룹 해제를 하면 다시 풀려요. 잘못했었다라도 풀린 다음에 다시 그룹에 가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한 형태대로 단위와 시작, 끝 단위를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자, 수량에 대한 그룹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레이블이 있는 셀이라 하면 여기 지금 선우전자, 승일유통, 한성실업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칸씩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지에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합쳐져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해달라라는 말인데 제가 피벗 테이블 수업을 할 때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게 두 개씩 조건이 언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조건이 언급이 되는데 그 6개 중에 3가지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요.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2번에서 언급이 됐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고 자, 이거 맞춤 설정해달라 그랬으니까 해주고 자, 3번 조건에 보면 거래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자, 거래처가 선우, 승일, 한성인데 우리 결과에는 한성, 승일, 선우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옵션에서. 근데 그 옆에 빈 셀은 이 별표 2개로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해결 가능해요. 여기 보면 빈 셀 표시하겠다. 이걸 아스트리크 문자라고 부르는데 이 별표 2개를 찍어주겠다라고 해서 2개를 찍어줬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하세요 되어 있는데 행의 총 합계를 지우는 부분이 이 옵션에 요약 및 필터에 가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행의 총 합계를 지우겠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빼주시면 돼요. 자, 요거 체크를 빼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도 됐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에 이렇게 별표 2개씩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행의 총합계라 그래서 이렇게 행 방향으로 해당하는 합계를 표시했던 이 부분이 삭제가 돼서 날아갔어요. 자, 열의 합계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해당하는 열의 여기 총합계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열의 총합계인데 이 열의 총합계는 그대로 있고 행의 총합계만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2번에 수량 그룹 하는 것도 했고 레이블 셀 병합했어요. 그러면 조건 1번, 2번 클리어 된 거고 자 3번에 거래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고 자 거래처가 선우, 승일, 한성인데 요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표시를 해달래요. 가나다 역순이잖아요. 그러면 정렬해야 하는 데이터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커서 가져다 놓고요. 우리 여기 위쪽에 데이터 리본 메뉴 가면 돼요.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에 지금 우리는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 나는 내림차순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성, 승일, 선우전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럼 3번도 이제 다 됐고 4번 행해총합계도 됐고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럼 이제 살펴보죠. 위에서부터 자 거래처 자 뭐 수량 약간 오른쪽처럼 보이지만 되어 있고 여기도 왼쪽으로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여기 개수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잘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 숫자 2부터 나오는 C5번 셀부터 H8번 셀 여기 끝까지 봤더니 별표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숫자는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해줘야 되겠죠. 홈 리본 메뉴에 가서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러면 숫자 문자 모두 다 가운데로 와요. 네, 이 상태에서 쉼표 스타일만 한번 해주면 별표 문자는 그대로 가운데에 있고요. 쉼표 적용이 되는 친구들만 쉼표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엑셀에서 오류가 나서 갑자기 화면 툭 꺼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수시로 저장도 하고 뭐도 해주셔야 돼요. 전송하는 것도 꼭 반드시 좀 잘 숙지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송을 해야지 감독위원 PC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 시험지가 채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비교과 이수하는 조건이 두 가지죠. 자격증 출석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자격증을 합격을 하거나 또는 자격증 시험에 부득이하게 응시 못하는 친구들은 출석을 좀 잘 채워주거나 해서 수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채점 잘 될 수 있게끔 저장해가지고 전송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출력 형태의 금액이 이제 똑같이 다 제대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랬어요. 선우전자 총 합계가 여기 4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출력 형태처럼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금액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우전자의 단가 최대값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우전자로 거래했는 거래가 총 3건이 있죠. 그죠? 총 3건이 있고 최대값 부분에 뭔가 출력 형태랑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1작업에 돌아가서 선우전자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단가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오타가 있었으면 어때요? 여기 지금 잘못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1작업에 가서 여기 선우전자 대전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T071116 했던 요 거래. 자, 이 거래 단가가 46,000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64,000원으로 좀 바꿔보죠. 자, 이걸 64,000원으로 잘못 적었어요. 우리가 1작업에서부터. 그럼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수식 결과값들 여기에 영향을 주면 틀리게 일단 될 건데 이거 6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작업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64,000원이었어야 되는데 46,000원으로 잘못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잘못 적혀 있어서 원래대로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3작업에 오면 자, 3작업에 와서 비어있는 공간에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세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선우전자에서 내가 값이 잘못됐었던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계산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피벗 테이블은. 그러니까는 혹시 여기에 내가 이거 뭔가를 잘못 적은 것 같다 해서 비교해서 봤더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 그럼 다시 1작업에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다시 46,000원으로 바꿀게요. 해당하는 부분 가서 고쳐놓고 3작업에 와서요. 오른쪽 버튼 세로 고침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고쳐지는 경우다. 그러면 어디도 고쳐줘야 돼요? 이 작업에서도 고쳐줘야 돼요. 근데 아마 문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작업에서도 단가나 수량에 대한 필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단가나 수량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얘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아마 3작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단가나 수량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자동적으로 생길 거긴 한데 이제 혹시 이 작업에서 사용됐던 필드하고 3작업에서 적용이 되는 필드가 다를 경우에는 이 작업에서 오류 난 걸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3작업에서도 제대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3작업에 부분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원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데이터에 부분합을 가면 지금은 부분합을 제가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가보면 만약에 3작업에서 잘못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분합 메뉴를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모두 제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두 제거를 눌러서 원래대로 풀어놓고 다시 부분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부분합에서 오류가 있을 때는. 그래서 3작업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2작업하고 3작업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한 2, 3분만 더 투자해서 침착하게만 풀어주시면 2작업, 3작업 80점, 80점씩 160점 금방 이렇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2작업, 3작업에서는 절대로 감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반드시
2작업, 3작업 감점 없이 해주시고 1작업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조건하고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들, 행 전체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셀에 데이터 막대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거기서는 감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0점 이상을 맞으려고 하면 최소한 그 감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줄여놓고 어디서 함수 부분에서 더 많이 맞아서 C 나올 걸 B로, B 나올 거 A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었다가 6시 30분에 차트 부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십시오.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